네.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창출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서. 네. 위대한 역사는,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야만, 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죠. 네. 정말로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네, 재탄생한,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네, 똑바로 서기 위해서, 네, 국민 여러분께, 네, 분명히, 네, 알려드리고 싶은, 네, 저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예요. 네. 저는, 네, 저 자신에게, 네, 일어났던 변화가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네, 확실히 반드시, 네, 일어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네. 정말, 네, 제각각,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네, 국가 권력의, 네,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 네, 고생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살다가 행복이 뭔지, 네, 천국을 만드는, 네, 비법이 뭐고, 네, 뭔지, 네, 그런 거 제대로 터득해서 그렇게, 네, 실천하는 게, 네,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네,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더라. 지극정성으로. 네, 너무나도 간절한 염원이잖아요. 네, 전 그렇게, 네, 확신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아무튼지간에요. 네, 제 눈이 그런가, 네. 네,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게, 네, 별로 그렇게, 네, 흐릿한 것 같아요, 전부. 네, 아무튼지, 네, 그대로, 네, 읽겠습니다. 재번하고 장장 75년이나 눈 감고 귀 막고 제가 각 알아서 기어야 했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우리들의 의지와 자세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바뀌더라. 바뀌어야만 한다. 네, 바뀌어야만 한다는, 네, 그 의지가 결국은, 네, 다 바꾸는, 네, 저 자신을, 네, 그냥, 네, 실행하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네, 실행하는, 네, 인간으로, 네, 바꿔주시더라. 네, 그게, 네, 저 자신의, 네, 너무나도 바람직한 변화였어요. 뭐든지 생각할 때로 다, 네, 실행하는 저 자신. 그거, 네, 32년이나, 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오늘, 네,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정면 전쟁과, 네, 맞짱뜨기를 32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기 위한 위대한 국민이 우리들의 화두가 되고 우리들의 목표와 삶의 지침이 될 경우 우리 국민은 제각각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네, 아들이었고 딸이었구나. 그거 제각각, 네, 느끼겠죠. 네, 하나님의, 네, 아들과 딸은요, 그 능력이, 네, 시시할 수가 있나요? 그 어떤 난간도, 네, 거뜬히 돌파할 수 있는, 네, 초능력을 우리는, 네, 이미,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주셨구나. 네, 그런 걸 제대로 느끼면은요, 시시한 사람이 될 수 없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서워서, 네, 전관예우를, 네, 전관예우가 뭐예요? 전관과, 네, 현관이 협접해서 만들어내는, 네, 검찰비리, 사법비리, 네, 변호사비리, 네, 그거 합하면, 네, 법조비리죠. 네, 정말로 고질적이고, 네, 너무나도 공공연히 만들어내는 그 고질적인 비리를, 네, 전관예우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걸, 네, 관행이라고 앞세우는, 네, 그래서, 네, 돈벌이에, 네, 열중하는, 네, 그런 분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네,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 됩니까? 네, 저는, 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네,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 그거 아니었다.
네, 우리가 네, 우리들 자신부터 위대한 네, 인간으로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하나님의 내 아들과 딸로 똑바로 서자. 네, 그렇게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네, 제대로 정립하면은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악순환이 네, 끈질기게 계속되는 세상에서 네, 서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네,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 네, 온갖 덕목이 넘쳐나는 네, 협조하고 타협하고 네, 의논하고 네, 그러게 전부 네, 지금 네, 실종이 됐잖아요. 그 실종된 거를 네, 우리 것으로 제대로 네, 되찾아 놔야죠. 예, 그러면은 네, 정말 네,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주하는 네, 천국의 국민이 주인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지금 이 순간까지 32년이나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그 정면 전쟁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고요. 네,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지국정성을 다하도록 만들어준 네, 검찰 왕국 당신들. 네, 혹독한 스승노릇 네, 제대로 해주셔서. 네, 제가 네, 저 자신의 그 네, 놀라운 능력에 네, 스스로 네, 감탄하고 네, 경탄하게 만들어준 당신들. 그래서 더더욱 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내 당신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결처 보은하고 싶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만약에 미워했다면요, 아우 제 수준 네,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네, 미움 원망 네, 그런 것만 네, 가득 찬 네, 쓰레기 같은 네, 인간이 되고 말았겠죠. 쓰레기가 되느냐 위대한 인간으로 네,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느냐, 네,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네, 더더욱 형편없이 망가지고 무너진 네, 철저히 무너진 대한민국 거기서 네, 겨우 네, 살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해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네, 위대한 대한민국 네, 거뜬히 만들어내고 네, 행복하고 즐겁게 네, 줄기차게 활기차게 즐기는 인생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인가, 네, 그거 결정하는데 아이고 네, 계속해서 네, 나는 지옥 속에서 살 거야. 네, 위대한 대한민국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그럴 사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글이 네, 더 이상 작성될 수 없고 네, 이 글이 네, 제대로 작성돼서 네, 공개될 수 없도록 네, 악착같이 네, 방해를 해야죠. 방해하려면 네, 저를 죽여야 돼요. 네, 저를 죽이면은요, 네, 검찰이 네,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이 죽인 거야. 아니면 네, 제가 자살한 게로 네, 추적할 수가 있을까요? 추적할 수 있다면 벌써 죽였겠죠. 그 조작이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를 못 죽이고 네, 이제까지 살려놓은 거고.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런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했던 거고 32년이나 제가 해야 될 말이 너무나 뻔한데 네, 그 글이 네, 작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네, 딱 네, 버티고 앉아서 네, 절대로 네, 안 끌려 나오겠다고 네, 고집을 부리는 네, 제가 저 자신이 네, 왼수잖아요. 네, 그게 네, 검찰이 만들어내는 네, 고집이 아니잖아요. 네, 자신이 없는,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네, 저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용감하고 네, 참된 의지와 용기와 네, 지혜로 중무장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 부족해서 네, 자신만만하게 내질를 수 없는 네, 저 자신. 그거 어쩌겠어요. 네, 살살 달래서 제 실력, 제 능력 제대로 갖춰야죠. 갖춰드려야죠. 네, 32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1991년 10월 30일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검찰 수뇌부가 일부 정치 검사라고 하죠. 네, 극소수의 정치 검사라고 하고요. 네, 그게 극소수의 네, 그 사람들이 판이 치는데
네, 그 사람들 내 줄줄이 따라가는데 그게 내 극소수입니까? 네,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네, 1981년 7월 1일부터 1987년 8월까지 네, 꼭 네, 6년 1개월이죠. 서대원 김경란 부부가 합심해서 만들었던 한국 역사만화전집 14권에 저작권, 출판권, 그림 원고, 소유권 등등의 저작 재권을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웠던 것은 저작권법 위반 범죄가 아니다라고 네, 우겨대면서 늦깎이 만화가 부부의 데뷔 작품을 강탈했던 것이 부족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그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화랑간창과 의기농계였습니다. 네, 이거요. 네, 검찰이 네, 공소장이나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작성할 때 네, 이렇게 한 줄기로 쭉 이어서 쓴대요. 네, 판사님들도 네, 판결문 쓸 때 네, 이렇게 네, 한 줄기로 쭉 이어서 쓴대요. 맨날 그런 것만 봐서 그런가 봐요. 네,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네, 제가 네, 어느 날부턴가 네, 이렇게 네, 계속해서 네, 이어붙이는 공소장 내 검사가 내가 터무니없는 공소장 내 작성하고 판사가 내 터무니없는 내 판결문 작성할 때 내 쓰는 수법들을 네, 제가 그대로 네, 본받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네, 고쳐야 되겠죠. 네, 고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글쓰기 습관 네, 바꿔야죠. 네, 32년이라는 세월이 네, 얼마나 무서운 세월이었는지 네, 거기에 안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네, 결국은 따라가야만 네, 저 자신을 느껴요. 그러니 아무런 네, 경계 없이 그냥 네, 무심하게 살았던 분들은 네, 거기에 네, 다 네, 세뇌가 됐겠죠. 네, 완전 무결 세뇌된 네, 그 상태 네, 국민들을 네, 거기서 네, 저게요. 네, 새로운 질서를 네, 만들어내고야만은 가장 바람직한 질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 기왕이면 네, 정말로 네, 위대한 네,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문화, 풍토, 네, 우리들 자신의 네, 의지, 용기, 네, 전부 네, 위대하면 좋겠죠. 다 만약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던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결기로 중무장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뺏긴 것이 내 작품뿐이었다면 네, 저는 그냥 내 억울한 피해자로 네,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고맙게도 네, 그렇게 네, 풀어서 써야 되겠네요. 네, 맨날 네, 이렇게 설명만 나오고 네, 글 쓸 때는 네, 그게 네, 안 나와요. 네, 글로 표현이 안 돼요. 네, 네, 얼마나 멍청해요. 네, 저 자신이. 네, 그러니까요. 네, 30년을 네,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네, 저 자신도 네, 이렇게 네, 계속해서 네,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데, 네,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가, 네, 멍청한 인간이었던가를 네, 새삼스럽게 네, 생각해 보면은요, 전부 내가 이렇게 한심한 정도였어. 네, 그렇게 제가 네, 40년 전에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어?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었어?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한심한 인간이었다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위대한 인간으로 재창설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네, 얼마나 네, 한심한 수준인지, 네, 기왕이면 네,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네, 진단해 보십시다. 네, 그렇게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이 워낙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 네, 다 바치자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계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초지일관할 경우 억울하게 빼앗긴 작품과 직업을 되찾게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덤으로 구하게 될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통찰했던 것인데, 제가 엉터리 진단 및 결단을 했던 것입니까? 네, 순간적으로 통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대로 길렀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멍청하다라는 걸 인정한 날부터 10년 후에 똑똑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10년이나 계속한 후에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순간적인 통찰이 가능했던 거예요. 번번이. 네, 번번이 순간적인 통찰이 가능했다. 네, 10년 동안 똑똑해지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지극정성으로 노력했던 거죠. 18권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게 아니고 18권의 책을 만들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통찰이 가능한 그 수준까지 도달한 후에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던 거예요.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저의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기 시작했던 것이 1981년 7월 1일이었고, 검찰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검찰 수뇌부가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와 만화가협회 및 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등, 저작권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것이 1991년 10월 3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꼭 10년 3개월 10년 3개월 동안 고소장을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 받기까지의 또 노력했던 게 있죠. 10년 3개월 동안 저기에요. 똑똑하고 똑똑해지기 위한 노력을 10년 3개월 계속한 후에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통찰이 가능했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 더더욱 똑똑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자. 대한민국 국민의 귀감이 되고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귀감과 솔선수범이라는 그 단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노력했던 거예요.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하는 한편 저작자다운 저작자로 성장하기 위해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합심해서 만들었던 책이 18권인데, 그 중에서 저자가 분명히 표시된 작품은 1989년과 1991년도에 출판된 3권의 단행본 뿐입니다. 18권의 책 중에서 15권의 책이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출판사가 15권의 책을 집어삼켰다는 뜻입니다. 범죄 행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점이 범행의 동기인데, 출판사가 저희 부부의 작품을 15권이나 집어삼킬 수 있었던 원인 및 배경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무혐의 처분했던 1991년 10월 30일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저작권도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출판계와 만화계의 질서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작품을 강탈당한 저작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떨어지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14권의 전집물, 한국역사만화 전집 14권을 집어삼켰던 계약사는 검사를 매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 한 권을 겨우 집어삼킨 영세출판사 사장은 검사를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동원하는 참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형편없이 후려치는 판국이었습니다. 네. 교학사의 불법적인 전매 및 동서문화사의 저자표시 말살을 고소했던 것이 1990년 11월 3일이었고 영세출판사의 저자표시 말살을 고소했던 것이 1990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영세출판사의 행패는 마포경찰서에 전화를 통해 생중계하는 한편 그 전화통화를 직접 녹음해서 제출했었습니다. 네, 마포경찰서 수사과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 형사를 찾았더니 마침 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면서 영세출판사 사장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라고 전화기를 대줬어요.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그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생중계하는 한편 전화통화 녹음해서 제출했잖아요. 그때는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테이프죠. 녹음 테이프죠. CD도 아니고 USB도 아니고 녹음 테이프에다가 녹음하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장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악성뇌수종에 걸린 제 딸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인쇄용 필름을 받는 정도로 대폭 양보해야만 했던 것이 1991년 2월 19일이었어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걸핏하면 경기 하는 제 딸이 경기할까봐 그냥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받고 합의해야만 했던 거예요. 책 한 권 만들어낸 그 손해배상금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지면 1억 이상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냥 저게요. 저작권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도 5천만 원 이상은 받아낼 수 있었다. 26세가 발행된 책을 한 판에 만 부도 인쇄하고 2만 부도 인쇄했다는데 법이 인정해 주는 게 5천 부예요. 5천 권이에요. 그러니까요. 5천 권씩 13만 권이잖아요. 26세면 13만 권을 정가 3,000원, 4,000원짜리 그거 출판 출판사가 이익을 출판사가 확보한 이익액이 제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1억이 훨씬 넘는 돈도 네, 유능한 변호사 사면 네, 그건 네, 가능해요. 근데 네, 유능한 변호사 사가지고 네, 뭐 그 사람한테 네, 변호사비 내는 것보다는 그냥 네, 적당히 네, 손해 보면서 네, 타협하는 게 낫죠. 양보하는 게 낫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고, 네, 어떻게 대처해야만 된다는 거를 네, 이미 네, 한번 네, 이 실질적인 네, 그 네, 실전 경험을 통해서 네, 제가 네, 대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네, 검찰이 네, 해치우기 전에 네, 미리 네, 철저히 대비하자. 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보다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네, 중재 지시 이끌어내는 게 네, 빨랐던 거죠. 네, 그 덕분에 네, 이건 네, 검사가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질러대는 네, 그 범죄 행각이 아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건 네, 검찰 왕국 차자 하원에서 불법적인 권세 위세. 네, 그건 네, 공공연히 과시하기 위해서 네, 저질러야 했던 네. 네, 지금 네, 제가 부지런히 이 사람들 내 오타 만들어내요. 네, 일일이 내 고치면서 내 작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내 오타가 내 수두룩히 내 남아 있다는 거는 아 정말 네, 이 사람들 내 해도 너무하다는 뜻이죠. 네, 지금 내 고쳐 나가니까요. 네, 신나서 내 더 내 열심히 만들어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 글을 작성한다면요. 네, 그 어떤 방해 공작도 네, 확실하게 네,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내게 네,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네, 자신감을 더더욱 네, 기르려면 네, 이런 짓거리도 네, 한번 네, 기꺼이 네, 당해드리고 흔쾌히 네, 당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해드려야만 내 자신감이 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네,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아무런 저기도 없이 네, 그냥 내 자신감이 네,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내가 모르는 자신감은 네, 그건 내 자신감 아니에요. 그 그냥 내 잠재 능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잠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을 네, 확실하게 네, 설득할 수 있는 네, 실력과 능력과 자신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방해를 하면 하는 대로 네, 이렇게 내 악랄하게 내 방해를 했다라는 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일이 다 고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네, 이런 거를 네, 드디어 네, 작성하고야 말았다라는 네, 자신감을 네, 갖기 위해서 네, 열심히 지금 네,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네, 크게 보고 네, 크게 놀아야죠. 그래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아이고 네, 김영란 할머니보다 네, 더 네, 통이 크고 네, 더 네, 배짱도 네, 자신감도 네, 당당함도 네, 훨씬 더 네, 윗질이어야죠. 양질이어야 되고. 네. 아이고, 할머니는 할 수 있었지만, 네, 나는 못해요. 네. 학생들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도자 계급이 너는 했지만 나는 못한다. 그게 네, 말이 되나요? 네. 서표 내고, 네, 그냥 네, 가서 네, 아이나 보세요. 아니면 네, 벌어놓은 돈 네, 가지고 네, 골프나 치세요. 네. 그런 대책을 네, 말씀해 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은 네, 저한테 네, 그 어때 이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방해했지만 나는 결국 네, 이거를 네, 작성하고야 말았어. 네, 라는 자신감을 네, 스스로 네, 확보하기 위해서 네, 지금 네, 고치는데 네, 저기 네, 방해 공작하는데
오타를 만들어내는 대로 네, 지금 네, 고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네, 교과서 채택료 네, 이렇게 네, 고치지 못한 게 네, 여기저기 네, 눈에 뜨네요. 네, 워낙 네, 아주 네, 한자 한자 네, 일일이 다 네, 방해를 해요. 네. 교학사 양초로 사장이야말로 참고서 채택료와 교과서 채택료를 만들어낸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가와 네, 우리가 어렸을 때 1950년대부터예요. 네, 60년대가 아니고요. 50년대부터예요. 네,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가와 아마도 네, 부산 네, 피난 시절부터 네,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네. 벌써 네, 몇 년부터 네, 그 저기 피자 진술조서에 네, 몇 년에 네, 설립했다는 게 네, 나와 있는데 동아 저기 뭐야 교학사 네. 네.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가와 교학사의 표준전가가 네, 참고서 시장을 석권했던 것인데 출판계 최고의 로비스트로 양철호 사장을 지목하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네, 판매 부수는 동아전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네, 출판계 최고의 로비스트로는 네, 양철호 사장을 네, 지목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네, 로비스트예요. 출판계 최고의 로비스트다. 네.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 투쟁을 감당해야만 했던 저는 양철호 사장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야만 하는 사태를 미리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었습니다. 특별한 의지와 전략으로 임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저작권 주무부처 장관의 지시가 먼저 떨어지는 등등 문화계와 법조계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역사를 분명히 창출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터무니없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저작권 사건 위반 사건의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저지하기 위해 이어령 문화부 장관과 만화가 협회와 문화학술저작권협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다라는 역사 및 행적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없었던 일이 전부 뭐 없었던 일이 되고 만들어 버리겠다는 게 네, 검찰 왕국의 네, 음모고 흉기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판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우겨대기한 무혐의 처분을 감행해야만 했던 검찰 왕국은 어떤 의도를 갖게 됐던 것입니까? 출판 질서와 출판 윤리를 바로 잡고 싶었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인정하고 만화가 협회와 저작권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검찰 왕국의 의지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교학사와 동서문화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완전 무결하게 묻어버리는 것이 검찰 왕국의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 의지 및 계획이었던 것입니까?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18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물론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한국역사만화 전집 14권을 권당 85만원, 총 1370만원의 화료를 받고 서대훈이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다는 사실, 1981년 7월 1일 교학사에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양철호 사장이 금성출판사의 역사 만화를 그린 신동우 화백이 50만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원이면 충분할 거요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 금성출판사는 신동우 화백에게 건당 1,000만 원을 지발했다는 사실 등등. 1981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21일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 굴지의 교육출판사와 검찰왕국을 구축해서 국가하고 있는 검찰왕국이 장작 42년이나 끈질기게 저질러대고 있는 온갖 범죄 행각을 교학사와 검찰왕국에서는 완전 무결 묻어버려야 합니까? 네, 묻어버리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묻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방치해야 되느냐. 30년 동안 32년 동안 방치했던 게 부족해서 그야말로 제가 목숨 걸고 이제 생과 사를 결판 내고 말겠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몰라, 나는 몰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건 네 일이야, 내 일 아니야. 국민이 합창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제 글이 형편없이 지금 저기에요. 미완성이죠. 막 들이따 냈다 흔드는데 무슨 제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능력자가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75살이기 때문에 저기에요. 건망증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를 작성했어요. 이거를 연필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컴퓨터로 치고 또 연필로 작성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컴퓨터로 치고 해가지고 몇 번 하면은 완전 무결한 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검찰이 정신 차려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저를 죽여야 되는가? 그거를 미리 판단하고 분석해 봐야죠.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죠. 끝까지 너 혼자 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려면은요, 이렇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죠. 먹혀드니까 이제까지 32년이나 끈질기게 이렇게 철저히 오타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를 이거는 201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타 만드는 거. 노트북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무튼 간에 너무 힘들어서 일단 요까지만 1차로 등록하고요. 이따가 마저 읽어서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연필 펜으로 종이에다가 좀 정선된 글로 작성해서 다시 읽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11시쯤 일어났어요. 지금 5시 넘었을 거예요. 이 시계로는 5시 34분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네, 등록하겠습니다.